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재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상승시킬 만한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이다라는 시장에 안도감이 생기면서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3대 지수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에서도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잠시 뒤에 열릴 금통위에서는 아직도 총재가 공석인 상황이고 부재한 상황이고 관련돼서 또 금리 인상이 동결로 날지 혹은 인상을 할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옵션 만기일도 지금 지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짜가면 좋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매매 시그널 잡아드릴 테니까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체결 지수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2,727포인트 선에서 상승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931포인트 선에서 코스닥 상승 출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코스닥은 조금씩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930선까지 회복이 되는 모습이네요. 관련돼서 전문가님들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사장 그리고 임상현 임찬호 파트너 그리고 윤정식 부장까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네 분의 전문가님들 모시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 속에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까지 살펴봤으면 종목별로 예상 체결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예상 체결가 자세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빨간불이 우세한 가운데 삼성전자 0.44% 오르면서 69,000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1%대로 강한 상승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강보합권 정도에서 지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6위부터 10위입니다. 빨간불이 역시 우세한데요. 가장 돋보이는 건 카카오입니다. 0.84%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나머지 종목들도 1% 내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빨간불이 우세한 가운데 LNF가 단연 지금 눈에 띄고 있죠. 2.56% 오를 것으로 보여지면서 24만 원 터치가 예상되고요. 또 카카오게임즈, 에코프로비엠 1%대 상승 탄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펄어비스는 0.1% 조정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네, 혼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HLB의 낙폭이 좀 두드러질 것으로 나타나면서 3150원 터치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위메이드는 빨간불 켜내면서 2% 가까운 상승폭으로 86,600원 예상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만나봤고요. 자세한 시간외 거래 상승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을 볼 텐데요. 한국콜마홀딩스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공시를 통해서 화장품 용기업체 연우가 자회사 한국콜마에 매각된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인데 오늘도 10%대 움직이면서 24,5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HK이노엔입니다. 장 마감 후에 위식도 역류 질환약 K캡정이 중국에서 품목 허가 획득을 받았다는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도 9%대 급등 46,0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우 보겠습니다. 한국콜마에 매각된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도 2%대 상승 탄력 보여지면서 28,9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화전자 보겠습니다.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서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에 1,910억 원 규모를 신규 시설 투자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13%대 상승이 나오고 27,5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넷게임즈 보겠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넥스재팬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는 소식에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 외에서도 상승한 종목인데요. 오늘 4%대 오르면서 28,35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CKH 보겠습니다. 상하이 봉쇄 완화 기대감에 국내 상장 중국 기업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동반 오름세를 시연을 했는데요. 정규장에 이어 시간외 거래에서도 상승을 했고 오늘 4%대 추가 상승 나오면서 306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멜파스입니다. 장 마감 후에 유상증자 결정 정정 및 파산 신청 공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5%대 오르면서 1,495원 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SATNG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125억 원대 규모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관련 계약 체결을 공시를 했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4%대 오른 4,65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림입니다. KH그룹이 컨소시엄에 총 3천억 원 투자할 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2%대 오른 2,37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S 트릴리온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TS 비디 샴푸가 중국 티몰에서 품절 대란 사태가 빚어졌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늘 6%대 상승하면서 1,065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거래일 특징주 보겠습니다. 로스웰 볼 텐데요. 상하이 봉쇄 완화 기대감에 중국 상장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상한가 도달한 종목이죠. 오늘 20% 오르면서 474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도 보겠습니다.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로 엮이면서 어제 상한가 도달했고요. 오늘 10%대 추가 상승 나오면서 7,4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상 체결가 만나봤습니다. 네, 4월 14일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아쉬운 모습이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수급적으로 조금 풀릴 수 있는 날이 될지 궁금한데요. 바로 개장 상황 짚어주실 전문가님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아직 제 컴퓨터에는 수급이 떠 있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한데 지수는 일단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선물 순매수가 확대되면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몰렸었는데 오늘도 어떤 수급적인 요인 또한 긍정적이고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픽아웃 이슈 또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강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업종별로 한번 좀 볼까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그 업종의 좀 상승분이 좀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는 운수창고 업종이 지금 1.19%의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A항공이 3.39%, 그리고 제주항공이 3.35%, 아시아나항공이 2.75%의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어제도 중국 쪽에서의 그 거리두기가 일부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해외 여행에 대한 수요 기대감이 이제 하나씩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2.56%의 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항공주가 아침에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줘서 저가 매수 기회라는 평가도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1.91%, 흥하이안이 1.56%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민 의복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좋습니다. 지금 형제 엘리트가 1.94%, FNF가 1.71%의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F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쪽에서의 락다운 해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을 좀 받겠지만은 이 실적 영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으로 갈 가능성을 좀 조심스럽게 증권사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예상하지 않나. 그래서 영업이익 한 1,240억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FNF의 오늘 좀 상승세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업종에서 이제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 기계 업종이 좀 약간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어떤 중국 관련주로서 봤을 때는 기계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운수창고 첨예우보 업종이 좋은 분위기인데 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업종을 볼까요? 코스닥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좀 시장대로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메이드가 지금 현재 3.53%의 지금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이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3.49% 그리고 컴퓨터스 홀딩스가 2.44% 에브시스터즈가 2.05% 그리고 네오이즈 홀딩스가 1.81%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방송 서비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좋습니다. SMCNC가 3.37%의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CJENM도 1.2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KNN도 그렇고 이 컨텐츠 업체들의 오늘 장 초반에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는 거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 목재 업종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동아기업이 1.74% 어제 좀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요. 그리고 한국패키지가 1.01%, 삼육물산이 0.63%, 대림제가 0.4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에 괜찮습니다. 지금 연우가 지금 19.61%의 강한 지금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한국콜마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연우 인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연우에 대한 그 매수에 대한 부분. 그 연우가 이 한국콜마 인수가 된다고 한다면 이 고객사가 다양해지는 점도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중국 현지에서 그 생산 설비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분도 좀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우 그리고 이 한국콜마 어제도 말씀드렸던 이 한국콜마 화장품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운송장비 부품 업종도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오베이스전자가 지금 20.53%의 강한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그리고 네오워터가 7.12% 그리고 동방성일 6.51% 대성타임텍이 4.63%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 위주로 좀 볼까요? 지금 현재 시가적 상해 종목들은 좀 약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좀 많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0.73% 그리고 LG에너솔루션 0.12%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88%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서는 반 정도 과반수는 좀 하락세를 있지만 10개 종목 중에서 4개 종목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5% 그리고 네이버가 0.48% 카카오가 0.21% 삼성 SDI가 0.1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0.28% 하락세 그리고 LG화학은 0.58%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 중에서 등락폭은 크진 않습니다. 크지 않은 상태에서 1%대 내외의 등락폭을 골고루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HMM 같은 경우가 지금 2.24%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에 HMM에 대해서 저가 매수 기회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역시 락다운 조치를 해서 중쪽에서의 수입이 어떤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물동량도 약간 내려갔던 부분이었지만 이제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락다운이 해제된다고 한다면 어제처럼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해운주가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H&M 같은 경우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가총액 상해 종목들을 보면은
많은 종목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 중에서 한 7개 종목은 상승, 그리고 3개 종목은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에코프로비엠 어제 상승세에 이어서 오늘도 1.2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페트론 헬스케어는 0.16%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LNF는 1.30% 상승세, 펄어비스는 보험 양상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2.73% 상승세, 세트리온 제약이 0.22%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HLB가 0.82% 상승세, 첨보가 1.73%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위메이드가 2.94%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도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첨보, 이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의 오늘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 중에서 그나마 좀 상승세가 좀 눈에 띄는 게 SM이 2.09%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점이 좀 특징적인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SM 다음에 이제 위적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2.25%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총 1위부터 30위까지 종목 중에서는 거의 말씀드렸듯이 반반 정도 매수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 양상입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만 항공주도 그렇고 지금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도 들어와 있지 않는 모습인데 지금 지수는 등락을 달리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피 특히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혹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게임주들이 오늘 좀 상승세가 좋은데, 여기서 이제 크래프톤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가 43만 원 이상에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그 전에 약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온 상황인데 2분기 이후부터는 어떤 크래프톤의 실적에 대한 성장세를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우선 PC 게임이죠. 이 부분에서 이 배틀그라운드의 수익 모델의 부분 유료화를 진행한다면 우선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좋게 좀 평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크래프톤과 같은 이 게임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종목 중에 크래프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우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원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개인만 양시장에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예. 간밤이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기대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정점이라는 발언, 윌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 고점 가능성도 있고 금리는 좀 계속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좀 작용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현재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의해서 오늘 생산자 물가 지수 폭등이 계속적으로 현재 이어갔지만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고점 가능성,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실적을 이제 동반한 기업의 또 성장세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현재 거래소하고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면서 나름대로는 저점 가능성들을 언급을 했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21선에서 보통 횡보 추세에서는 위에서 이제 대칭 운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이제 이 밴드의 상단, 하단,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반등을 좀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이제 큰 폭의 이제 반등에 좀 성공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숨고르기 국면이 작용이 좀 된 것 같지만은, 이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난 1월 달에 이제 급락했던 부분들이 오랜 동안 박스권, 그 다음에 돌파 시도하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는 마지막 조정의 국면이고, 이 과정 속에서 21선과 61선의 결집,
이 부분들이 하나의 커다란 것들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한번 큰 전환의 어떤 그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물론 행보가 더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이제 마찬가지. 코스닥 시장은 좀 더 많이 좋아지는 어떤 그 패턴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거래소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보통 급락이 되면은, 절반을 보통 계속 반등이 되죠. 근데 이 부분들은 절반을 회복하고 돌파 안착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이 급등에 대한 절반 조정, 그 다음에 현재 이 밴드 하단에 이제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을 좀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반등에 대한 어떤 그 조정이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이제 접근을 좀 해야 되고, 종목별로는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제 종목의 흐름들로 돌아가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위주로 한번 보면은, LG 헬로비전, 이 부분들은 현재 LG가 이제 충전기 시장에, 진출한 데 있어서 LG 헬로비전이 수혜주로 볼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오늘도 급등을 해줬는데, 물론 이제 단기 고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참고적으로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현재 그 핵심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모베이스 전자, KC 이 부분들이 전기차 관련된 부분으로도 형성이 되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의 흐름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KC라는 종목이 상당하게 거래량도 좀 분출이 되고 있고 상당히 의미 있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하나의 차트적인 의미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보시면은 21선과 61선이 이렇게 결집이 되고 있죠. 이 결집이 된다는 거, 21선, 60일을 뚫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20일 주기 사이클, 큰 사이클의 평균이 전체 장기 하락의 60일에 평균은 올라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사이클의 이제 파동의 조정의 이제 저점이 최근에 이제 급락으로 형성이 됐다 하는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파동이라는 것은 큰 파동이 있기 전에는 바닥에서 이제 탄생 파동 있고 나서 3파나 5파가 되죠. 근데 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20일 주기 또는 한 달의 이제 탄생 파동의 어떤 자리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한 달의 이제 탄생 파동의 가능성들이 요거는 2단으로 올라왔고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주기 또는 21선 지지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KC 부분들이 상당히 양호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심주로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KC 부분들을 보고서, 물론 이제 KC 외에 이제 오늘 뭐 로스웰이라든가 우신 시스템, 반도 이런 종목군들이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KC를 이제 최우선 관심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흐름에서 좀 괜찮은 부분들을 좀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뭐 전체적으로 그 오늘 순환매 중에서 그 전체적으로 현재 모베이스나 뭐 MC넥스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좀 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물론 큰 급등은 안 하고 있지만은 LG노텍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고가 패턴을 진행을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 부품주도 해당이 되고 전체적으로도 현재 그 해당이 되는 부분들, MC넥스 부분들이
차트 우량주로 좀 잡혀주고 있습니다. MC넥스의 또 흐름들을 잠깐 보시면은 MC넥스의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이 쌍봉 고점에서 보시면은 2단 하락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추세 이탈, 반등, 이제 하락.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단 하락이 완성이 좀 됐고요. 이제 층으로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반등, 이 하락에 대한 절반을 행보를 해주고 현재 급등을 한 다음에 행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21선과 61선의 이제 크로스 부분들이죠. 크로스를 만들기 전에 또 움직임들이 해당이 되는데 한 달의 움직임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계단식 상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MC넥스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듭니다. 계속해서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 좀 괜찮은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오늘 자화전자가 이제 큰 폭의 상승들을 좀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제 MC넥스, 세코닉스, 그다음에 더구전자, 자화전자까지 스마트폰 주도이지만은 이게 이제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쪽도 좀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스마트폰 시장, 그다음에 현재 자동차용 현재 전장 시장 부분들이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큰 폭에 대한 상승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TYM이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좀 많이 좀 해주고 있죠. 그에 대한 후발주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대동이 있습니다. 대동 부분들이 같이 현재 하나의 이제 큰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TYM의 이격이 상당히 높죠. 근데 대동 같은 경우는 이격이 좀 낮은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고 삼각수렴형 형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동이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자회사인 대동 기어, 대동에 대한 자회사 대동 기어나 이런 종목군들도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업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할 때 흐름을 타고 계속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대동도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들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상입니다. 네,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찬우 파트너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코스피는 파란불로 돌아섰고 코스닥만 빨간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들만 사네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준비해 주신 종목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수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00포인트가 좀 중요하다고 매번 말씀드렸죠. 2,700포인트를 지금 현재 지지를 좀 잘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2,700포인트만 잘 지지한다고 했을 때 추가 상승 가능하다. 아마 미국의 PPI 지수랑 CPI 지수가 나오면서 지금 조금 계속 안 좋다는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앞전에 다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의 조정을 어느 정도 다 받았기 때문에 미리 반영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정이 많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앞전에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씩 이제 비중 올리시는 것도 조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900포인트를 이제 안 깨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95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하냐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오늘 조금 이슈 종목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넷게임즈도 오늘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 합병 이슈가 마무리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만약에 진입하신 분들이 있으면 28,800원
이제 지지를 잘 해주는지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이제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위아래 골을 좀 흔들었습니다. 흔들다 보니까 조금 개인 수급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시면 이제 일동제약이라는 회사가 어제 급락을 했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급락 이후로 좀 다른 반등이 조금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물론 재료는 좋지만 지금 조금 그래도 좀 피하시는 종목으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준비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K드라마에 관련돼서 좀 대장주라고 역할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2016년도에 CJ ENM에서 사업부가 분리되면서 지금 이렇게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콘텐츠나 기획 그리고 제작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배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VOD나 OTT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점점 높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도깨비가 있고요. 비밀의 숲도 있고 미스터 션샤인, 사랑의 불시착 등 지금 해외에서도 많이 알아주는 드라마가 지금 이 회사가 제작을 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디지털이나 OTT 부분에 영향을 지금 넓혀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외 로컬 제작사와 이제 만약에 협업을 맺는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번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드라마를 최대 32편까지 만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봐주시면서 이 회사가 만든 드라마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의 반응이 좋았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스위트 홈도 이번에 2편도 제작한다 하고 글로벌 OTT 회사들과 오리지널 이제 확정을 나가면서 흥행에도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모델도 이제 어느 정도 현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이제 제작이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면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동남아, 중동 이런 데까지도 잘 흥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좀 있었죠. 빈센조나 이런 갯마을 차차차가 최근에 흥행했던 작품들이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도 1위를 찍었던 지옥도 이제 이 회사가 만들었다. 같이 봐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슈팅 가능하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크게 증가하진 못했지만 왜냐하면 작년에 드라마 제작 수를 많이 못했어요. 하지만 올해 22년도에 말씀드렸죠. 32편을 좀 제작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외 OTT 시장을 잘 노리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돼지왕이라는 작품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표를 조금 볼게요. 표를 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좀 드라마 제작수나 흥행한 작품이 있었어도 크게 이슈를 좀 못 받았지만 이제는 드라마를 32편까지 만든다라는 이슈가 좀 있고요. 사업 부분별로 매출도 어느 정도 나쁘지 않다. 드라마 편성에 대한 것보다는 판매에 대한 부분이 좀 이 회사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드라마가 몇 개가 더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슈팅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더 보실 수 있는 게 꾸준한 편수 증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봐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회사는 드라마를 계속 잘 만들고 있었구나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매출액도 증가하는 걸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K-드라마 관련돼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저항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에 지금 97,500원 10만원 부분에서 조금 매물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내려왔을 때 어제 조금 장대를 뽑아줬기 때문에 오늘 조금 쉬어가는 위치다라고 봐주시면서 개인적으로 지금 92,500원만 잘 지지해준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신규 제작된 드라마 편수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종목도 로봇 관련주를 두 번째 종목 로봇 관련주를 좀 준비했는데요.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국내 1위 로봇 청소기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독자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품 매출도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1년도에 신제품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주다 해가지고 로보로보나 로보티스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도 에브리보도 어느 정도 조금 수혜를 좀 많이 받았었죠.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회사가 그래도 대기업보다도 로봇 청소기가 잘 팔린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회사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보급률이 아직 로봇 청소기가 보급률이 아직 좀 낮습니다. 아직 5%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지만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사회 시장이나 이런 변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잠재적으로 상승 가능한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아시다시피 청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로봇도 잘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만 좀 이슈가 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보급률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못해도 내년까지는 한 10% 이상까지도 보급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유선에서 충전을 많이 했지만, 그러니까 청소기 시장이 유선에서 많이 진행됐고, 무선, 그리고 로봇 청소기로 이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시장의 점유율이 누가 빨리 잡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이를 통해서 이제 경쟁사 대비 차별화 기술력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랑 로봇 스핀이라는 기술을 조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술력 있는 로봇 스핀으로 이제 조금 청소를 좀 잘한다라는 이슈를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 매출이 많이 증가하면서 좀 한번 이 회사의 제품 중에 하나가 품절이 났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로봇 청소기 시장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충분히 지금 수익성도 증대되고 있는 부분 같이 체크해 주시면서 이 제품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조금 준비한 자료 좀 보면요. 에브리봇 실적 추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2018년도까지 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이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매출액 부분도 2배 이상 상승했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널별 매적 비중인데 온라인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있죠. 그리고 홈쇼핑에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만 해도 한 70%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입소문만 남는 국내 제품들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로도 수출이 가능하다. 이 부분 같이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로봇 시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무리 조금 지면서 에브리봇 조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로봇 차트들에 대한 흐름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강한 흐름 나오고 나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한 흐름 나왔지만 지금 현재는 좀 조정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캐파가 있고 상장률이 있지만 아래서 진입하는 게 좋겠죠. 43,000원, 42,000원 부분에서 좀 지지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 했을 때,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온다 했을 때 진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매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임찬우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0.22% 하락한 채로 2,710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930포인트 선을 지금 현재 깨고 내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24% 상승하면서 929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같은 경우는 양시장에서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개인만 오늘 강하게 좀 사들이는 모습이네요. 지금 현재 1,022억 원어치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동반으로 팝니다. 외국인은 현재 684억 원어치, 기관은 327억 원어치 정도 팔고 있는데 반영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이 549억 원어치, 기관이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23억 원어치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515억 원어치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네, 관련돼서 시장 상황까지 짚어봤는데요. 개장 상황 브리핑과 더불어서 종목 설명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 모셔봅니다.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앞서서 제가 잠깐 시장을 봤는데요. 옵션 만기일 치고 지금 현재 상황 어떤가요? 네, 사실은 옵션 만기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덜 오르는 게 조금은 아쉽긴 하죠. 하지만 국내 시장이 전일 미국 시장보다 현저히 좀 좋았고요. 미국 시장이 어제 밤에 올랐던 이유와 국내 시장이 전일 올랐던 이유가 사실 같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라면 미국 시장의 상승은 국내 시장이 전일 좀 선반영한 부분들이 있고요. 오늘 시장이 좀 약세를 보여주는 부분은 옵션 만기일의 영향이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이 영향보다도 사실은 전일 많이 올랐었고 이제 다시 또 박스권 상단에 다가가고 있죠. 2750이라는 박스권 상단에 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급적으로 좀 쉴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에는 국내 시장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거래량이 적은데 기관이 많이 사줬죠. 이 거래량이 적을 때는 조금의 금액만 사더라도 팔더라도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현저히 좀 커지게 되는데요. 이런 영향을 미쳤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여전히 적습니다. 거래량이 작은 상황에서 누군가 사주거나 팔거나도 같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심심한 그런 증시가 됐고요. 확실히 2,700을 넘어갔을 때는 국내 증시에 대한 매력도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좀 떨어진다라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한 그런 시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옵션 만기일에 따른 영향력은 지금 굉장히 얇아져 있는 박스권이고 이 박스권을 상단으로도 하단으로도 깨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에 대한 영향력은 크진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옵션 만기일에 대한 시장 영향은 적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종목 중에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가요? 네, 대한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항공주 같은 경우 분위기가 대부분 빨간불 잘 켜고 있고요. 오늘 오르고 있는 섹터가 사실 많지 않은데 항공주들 상승 폭은 장 초반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미국에서 델타항공이 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어닝스윙이 시작을 했죠. 어닝스윙 시작을 한 이틀 사이에 델타항공이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코멘트도 있었죠. 여행 수요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여행이 좋아지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분위기 좋았고요.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국내 항공주와의 차이점을 조금 살펴본다라면 주가에 대한 선반영은 비슷하게 됐었고요. 국내 주식들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을 작년에 기록을 했고 금년은 그 실적을 경신할 예정입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국내 시장에 조금 더 빨리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미국의 델타항공보다는 좀 낮겠지만 그래도 국내 항공주들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지금 상황의 분위기를 봤을 때 화물 운임이 아직 안 떨어지고 있고요. 그럼 화물에 대한 실적이 계속 좋습니다. 그런데 여객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들 놓고 본다라면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외국인 기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한항공 지금 시각으로 3만 1,000원 선, 3만 1,45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부장님 이건 제 욕심인데 지금 사도 괜찮은가요? 네, 우선은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지금 바닥을 놓고 보면 2만 원대 중반 좀 넘어서는 2만 6천 원 정도가 주가의 바닥이었습니다. 그 자리 대비하면 2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3만 원 정도가 주가의 중심 정도 되는 이런 정도였는데 여기는 돌파한 상황에서 여기를 사실 뚫으려면 조금의 힘은 더 필요하지만 못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주가는 3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사실은 추가적으로 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본다라면 3만 5천 원 몇 번 정도 더 터치하고 여기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주가가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조금 더 횡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현저히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매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종목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이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지 바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만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아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와 부품 업종들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도도 주가가 바닥권 4만 원대 초중반에서부터 조금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상승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말씀도 드리겠지만 애플카에 대한 협력 기대감, 이 얘기가 나오면서 전장 관련한 부품들, LG이노텍과 만도가 그런 기대감을 오늘 추가적으로 좀 더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수급은 전일 외국인과 기관, 특히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만도가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수급적으로도 좀 나타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실 놓고 봤을 때 2분기부터는 반도체 부족이 확연히 좀 해결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완성차도 좋고요. 이 만도를 비롯한 자동차 메인 부품사들까지도 주가가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뭐 오늘도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매 시그널 종목으로는 자동차 부품주로 꼽히는 만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부장님, 그렇다면 저희 오후장까지의 매매 전략은 어떻게 짜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시장은 사실은 좀 심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강보합이고요. 코스피는 약보합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전체적으로 환율도 그렇고 이 유가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안정세에 대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주가가 사실 큰 폭으로 상승할 때는 이 여러 종목을 사도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좋지만, 이제는 시장에서 섹터에서 종목으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종목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선별을 해가면서 종목을 선별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종목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 완성차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면세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확연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는 종목들 중에서 종목을 선별하셔서 종목별 장세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오늘 오후장도 여전히 시장 심심한 상황에서 종목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종목 고르는 눈이 당분간은 뭐 오늘 오후장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잘 선별하셔서 매매하시는 전략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최근까지 이어지던 변동성이 많이 안정화가 된 모습입니다. 오후장 전략까지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기업금융센터 윤정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안내 말씀드리고요. 오후장까지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